변호사님, 바람핀 배우자분과 다시 살아도 괜찮을까요? 바람핀 배우자랑요? 아, 이거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케이스에서는 습관적인 바람을 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쳐지지가 않겠죠. 이런 사람들은 과연 혼인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나? 그래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로 당장에 이혼이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행복하지는 않겠죠. 이거는 이제 개인이 판단하실 문제고 그것과 이제 다른 경우죠. 이 사람과 이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는 이 사람이 습관적인 바람을 피는 거는 아닌데 어떤 특정 인과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랑 헤어지겠대요. 그랬을 때 내가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그러면 어떡하지? 또 그럴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거는 미리 예상하기도 어렵고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습관적인 바람이 아니니까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또 한 명이랑 몰래 그렇게 바람 피면서 10년 이상을 바람 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혼인을 유지할 목적이나 그 다음에 본인이 아직 이 혼인관계에 있어서 애정관계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혼인을 유지한다 만다를 결정을 할 것인지 나의 행복에 무엇이 더 부합하는 결정인지 이런 거를 본인 기준으로 해서 본인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지 상대방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를 예측을 해가면서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알고 싶죠. 알고 싶기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을 좀 우리가 미리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그걸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하시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은 결국은 내가 이 혼인을 유지할 만한지 내가 아직까지 뭐 남편 또는 와이프를 사랑하는지 아이를 위해서 이 혼인을 유지할 건지 결국은 이제 본인 선택의 몫이에요. 우리 클라이언트의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뭐 상간남과의 관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좋게 타이르고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동안 한참 그 이별 노래를 듣더래요, 와이프가. 이별 노래를 듣는데 이제 사실 우리 클라이언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와이프가 좀 어리고 해서 많이 참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랑 와이프랑 다 같은 회사였거든요. 상간남도 같은 회사였죠. 좀 규모가 큰 회사긴 하지만 같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클라이언트의 아내와 상간남이 같은 회사에 같은 사무실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별을 하고도 계속 매일같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직후에 바로 그 남자 옆자리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대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이프 기준으로는 앞자리에 앉은 남자랑 만났다가 그 대각선으로 앉은 남자랑 대시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와도 깊은 관계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번 또 바람 피고 두 번째 바람 피고 그 간격이 한 달이 안 됐어요. 첫 번째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두 번째 남자를 만나기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은 우리 클라이언트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혼을 선택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안 해서 후회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후회가 될 때쯤 저한테 다시 이혼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혼을 안 하겠어요 라고 상간소를 제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와요. 그래서 상간소송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거든요. 그 사이에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생활비를 안 주기 시작했다든지 이혼을 막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본인한테 헤어졌다고 했는데 몰래 만나고 있는 그 정황을 포착을 했다든지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될 때 다시 또 이혼을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고민이 될 때는 이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은 좀 많은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고민이 될 때 하지 마시고 나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되고 나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실 때 그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상담 오시면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요. 상간소는 그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되 이혼은 협의 이혼이나 아니면 조정 이혼이 베스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혼은 조정 또는 합의 이혼이 가장 좋아요. 아이도 있는 상황이면 아이의 엄마이고 아빠인 거는 이혼을 해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생채기가 나지 않고 다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하는 게 가능하면 좋아요. 근데 협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서로 아이를 양육하겠다라고 하시던지 아니면은 재산 분할 액수에 관해서 큰 다툼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 그다음에 내 감정이 너무나 이제 화가 나고 분노에 찬 그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이거를 단순히 협의를 하고 싶지가 않고 저 사람 마주하기도 싫고 그래서 어떻게든 소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데, 소송으로 진행을 할 때는 상간소송이랑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피고 1은 남편이나 그 아내, 배우자가 되는 거고요. 피고 2는 상간자가 되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상간소송이랑 별도로 이혼소송 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을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간소는 이제 민사가 아닌 가사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별도로 이혼소송이 따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소송으로 안 가고 협의나 아니면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은 한번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이 말을 다시 어떻게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혼은 정말 확신을 찼을 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이제 상담 오시면은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이혼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더 천천히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완전히 결심이 섰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을 좀 후회할 수가 있어요. 침착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상황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좋습니다. 이혼을 하고 후회하는 케이스들은 남자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나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와이프가 자기한테 너무 공격적이니까 일단 이혼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혼자가 된 거예요, 인생에서. 자기가 이룬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되게 당연하게 받았던 이제 가정의 따뜻함이나 와이프가 자기를 보살펴 줬었던 거, 이제 그런 손길이 없고 하는 거에서 아, 가족이 정말 소중한 존재였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후회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좀 일상생활이 좀 많이 망가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바람은 직업을 타질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주변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있고 진행 중일 수가 있습니다. 갱생이 가능한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이언트 중에서 뭐 소송 끝나고 나서 1년, 2년 후까지도 계속 연락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이혼할래요 막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간소 제기해보고 남편 태도 보고 아내 태도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혼을 말렸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1년, 2년 지나가지고 저희 뭐 그때 뭐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도 많이 돌아온 것 같고 저번에 여행 가가지고 둘이 한참을 울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화합이 다시 되고 회복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바람핀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바람핀 배우자가 또다시 바람을 필까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예상을 하거나 통제를 하는 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두고 내가 이 이혼을 해도 되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이 애정관계가 끝났는지, 그거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행복한 삶에 가장 맞는 결론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